누구나 따라하기 쉬운 한명숙의 건강한 한식 레시피. 한 그릇만 먹어도 힘이 불끈 나는 탕요리. 들깨를 넣어 국물이 한껏 진해진 소고기 배추 들깨탕. 국민버섯인 팽이버섯을 색다르게 먹는 방법. 특제 양념을 넣어 두고두고 먹는 팽이버섯 장아찌. 깔끔한 손맛의 소유자 한명숙의 최고의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리하는 가평 총각 김동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명숙입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네. 선생님, 추운 날씨에 네. 이 김이 폴폴 나는 국탕, 찌개 많은 게 없잖아요. 특히 오늘 준비한 소고기와 배추가 들어간 들깨탕은 이 몸을 대표줄 뿐만 아니라 몸보신에도 아주 제격일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 이제 배추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네.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또 요즘 감기 걸리기 쉽잖아요. 그래서 요즘 특히 먹어야 되는 식재료 중 하나인데 오늘은 제가 소고기 배추 들깨탕이랑 또 같이 한번 만들어두면 요긴하게 드실 수 있는 팽이버섯 장아찌 알려드릴게요. 네. 이 익숙한 재료로 만드는 맛있는 요리야말로 최고의 요리 비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한명숙 선생님과 오늘의 요리 비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요리 소고기 배추탕 만들어 보겠습니다. 들깨가 들어간 소고기 배추탕이죠. 네, 들깨 들어가서 좀 약간 구수하고 고소한 느낌 살아나는데 일단 재료를 이제 배추부터. 네, 큰 배추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제가 무배추 참 많이 쓰죠. 제일 흔한 재료이기도 해서 배추 이제 씻어서 이렇게 물기 뺐고요. 요거 이제 썰어 보시는데 그냥 우리 보통 이렇게 쓸죠. 근데 네. 지난 시간처럼 큰 거는 반을 갈라서 예, 옆으로. 아, 옆으로. 네. 아, 요 방식을 네, 좋아하시네요. 요 방식. 그러면은 빨리 익고 씹는 식감도 좋고 모양도 좀 예쁜 모양도 것 같아요. 이뻐요. 네. 반을 갈라서 옆으로. 한 입 크기니까 간격은 뭐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뭐 한 3cm 그 정도 느낌으로 이렇게 썰어주시면 되고요. 배추도 아주 포만감을 주는 저칼로리 음식이라. 그렇죠. 섬유질 풍부해서 그리고 또 이제 요즘 요 계절이 또 여름 배추는 또 지금처럼 맛이 없는데 지금은 배추가 뭘 해도 맛있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오늘 표고버섯을 조금 준비했어요. 이제 2개 정도 준비해서 흐르는 물에 가볍게 헹구신 다음에 네. 기둥 이렇게 이제 떼어내시고 기둥은 버리지 마시고 요거는 이제 나중에 모아놓다가 국물 뽑으실 때 쓰시면 되고 요거 이제 얇게 말렸다가 말린 거 불려서 쓰셔도 되고 뭐 버섯을 좋아하시면 표고버섯 양을 조금 늘리셔도 되는데 오늘 이제 배추가 워낙 달큰하고 맛이 좋아서 저는 이렇게 이제 한 줌 정도 네. 이제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모기버섯을 물에 조금 말린 모기버섯을 불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먹기 좋게 이렇게 좀 뜯어가지고. 찢어서. 예. 이 서양에 까르보나라가 있다면 그 한국에는 들깨탕이 있다고 이제 맞아요. 우스갯소리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까르보나라보다 훨씬 몸에 좋잖아요. 좋은 그렇죠. 채소들이 많이 들깨 들어가서. 수제비 드시면은 저도 늘 이 까르보나라보다 훨씬 맛있는데 그 생각 하거든요. 양파 조금 넉넉하게 이제 넣을게요. 그래서 양파 끝부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 채를 좀 얇게. 네. 그래서 이제 양파도 한 줌. 이제 야, 대파. 이거 진짜 몸에 좋은 재료만 들어가요. 네, 몸에 좋은 재료, 그리고 또 구하기 쉬운 재료. 대파. 겨울 또 파가 또 이제 겨울이 시작됐으니까 맛있죠? 그래서 자,
자, 이렇게 이제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고기, 네. 이제 소고기 준비했는데, 지금 제가 오늘 준비한 이제 소고기도 불고기감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너무 클 수 있으니까. 불고기감? 네. 돼지도 소도 다 불고기감으로. 네, 쓰시네요. 불고기감 해도 되고, 국거리 썰어진 거 쓰셔도 되고, 네. 그러니까 좀, 부드럽게 드실 수 있는 고기. 그 조리 시간 좀 길지 않게 하려고 네. 이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큰 그릇에 넣고 제가 양념 바로 넣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고기에 양념 하시는데 이제 간장 넣고 그리고 다진 마늘. 간단하게 들어가네요. 네, 그리고 이제 고기 좀 잡냄새 없어지고 또 배추도 끓이다 보면 배추도 약간 특유의 그 배추 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 고기 간할 때 아예 이제 청주하고 이제 맛술하고 약간 해주시면 고기 부들부들 축축해지면 간이나 맛이나 이런 게 훨씬 더 잘 배이니까 하시고, 그 다음에 후추도 좀 넣어야죠. 아무래도 고기니까. 그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고기 양념 다 끝난 다음에 기름 넣으시는데, 저는 오늘 이제 배추 들깨탕이에요. 그래서 오늘 넣는 기름은 들기름. 예, 만약에 우리 집에 들기름 없어요. 그러시면 그냥 참기름 쓰셔도 상관은 없으신데, 자,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번 준비됐으니까 볶으러 이제 가볼게요. 네. 네. 정말 가진 재료가 들어가네요. 네. 또 가진 재료지만 또 집에 또 찾아보면 또 다 있는 재료. 네. 네. 이 소고기는 뭐 좀 재워두는 게 좋은 건 아닌가요? 그냥 바로 끓이셔도 돼요. 근데 이제 뭐 시간이 된다 그러면은 양념하셔서 한 30분 정도 두시면 더 좋긴 한데, 네. 제가 오늘 특별히 불고기감 쓰는 거는 시간 오래 걸리지 않고 바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쓰는 거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냄비가 달궈졌으면 네. 저 이제 여기다 들기름 살짝. 오늘은 이제 들기름 쓰는 날. 그 다음에 이제 기름 쭉 피신 다음에 이제 고기를 넣는데 온도 올리시면서 바로. 아우, 볶아지니까 들기름 향이 잘 올라오죠. 네.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고기의 붉은 기가 이제 사라지고 나면,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배추, 이제 얘도 오늘 이제 한번 볶아요. 예. 아주 맑게 끓이겠다 그러면은 밑국물 다시마나 멸치국물 내지는 우리 집에 사골국물 내린 거 있어요. 그러면 넣고 고기 한 줌 넣고 배추 넣고 그냥 끓이셔도 돼요. 근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에 나눠서 이렇게. 전에도 이제 배추 국물을 네. 내실 때 볶으셨는데 네. 이렇게 이제 감칠맛을 내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배추의 풋내도 제거가 되는 효과가 있어서 한번 볶으시면 좋습니다. 그때 이제 배추가 좀 부드럽게 이렇게 이제 숨이 죽어가죠. 네. 그러면 이제 밑국물 넣고 끓이시면 돼요. 사실 들깨가 굉장히 구수하고 고소해서 멸치 국물도 없고 다시마 국물도 바로 뽑은 거 아무것도 없네. 그럼 맹물 부으셔도 상관없을 정도로. 자, 그래서 이제 다시마에다 멸치 몇 마리만 넣고 이제 가볍게 뽑은 거에다 이제 국물을 이제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양파 이제 한 줌. 뭐 끓는 걸 기다릴 필요는 없네요. 네네. 그 다음에 버섯, 이제 표고버섯, 목이버섯, 파만 남겨 놓으시고 다 이렇게 이제 넣으셔서 한 10분 정도 이제 끓이세요. 그래서 재료가 투명하게 익으면 이제 들깨가루 넣으시면서 간 맞추시면 완성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10분 끓여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0분 끓였더니 투명해. 숨이 다 죽었어요. 숨이 죽고 네. 양파도 이렇게 이제 투명해지고 버섯도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익었죠? 예.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대파. 아니, 이거 보니까 요즘에 네. 그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네. 마녀수프라고 네. 뭐 샐러리, 토마토 이렇게 해서 막 네. 만드는데 이걸로만 해도 충분히 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질리지 않고 또 영양 보충도 되고 이제 네. 좋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 들깨가루 이제 넣어주시는 거예요. 거의 마지막에 넣으셔야 돼요. 네. 충분히 다 이제 끓은 다음에 이제 들깨가루를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국이니까 이제 마늘도 좀 이제 넣고요. 그리고 간을 하시는데 저 이제 국간장
이게 이제 소금으로만 간하시는 것보다 간장을 넣으시면 감칠맛이 더 있어서 이제 국간장도 넣으시고 그리고 이제 간 보시고 밑국물 상태에 따라 부족한 간 소금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맞춰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간을 확인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들깨가루가 오래 끓이면 위에 기름이 올라와서 좀 약간 느끼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놔두면 또 들깨가루가 바닥에 가라앉아요. 그래서 이대로 드셔도 상관이 없는데 저는 이제 여기다 마지막에 뭘 넣냐면 찹쌀 풀을 살짝 풀거든요. 왜요? 예, 그러면은 이게 이제 들깨하고 국물이 분리되지 않고 일정한 농도를 유지해 주니까 마지막 숟가락까지 똑같은 맛으로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네. 찹쌀가루구나. 네, 이게. 찹쌀가루하고 물을 이제 동량으로 그래서 덩어리 지지 않게 잘 풀어서. 찹쌀가루입니다. 네, 찹쌀가루예요. 만약에 없으시면 밀가루로 하셔도 돼요. 상 안 되는 건 아닌데 찹쌀가루가 옛날부터 귀하기도 했고 좀 맛이 훨씬 더 좋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끓었으면 마지막에 떠오르는 거품. 네, 거품 이렇게 한번 걷어내시고 그다음에 이제 간 다 맞췄어요. 간을 맞추고 나서 찹쌀풀을 넣으셔야지 간이 덜 맞았는데 넣고 나서 나중에 간을 하시면 간이 골고루 안 갑니다. 일단 이제 넣으시면서 많이 들어가는군요. 네, 살짝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이제 분량에 물 처음에 제가 6컵 잡았고 이제 찹쌀가루는 3큰술, 물은 한 서너 큰술에서 많기는 한 6큰술, 2배 정도까지 들어가요. 그러면은 아까 그 맑은 느낌에서 조금 농도가 더 있죠. 네. 이렇게 되면 드시는 동안 식는 것도 방지해줘요. 농도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약간 추운, 이제 날이 좀 추워졌으니까 이런 계절에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완성이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찹쌀 넣고는 뭐 오래 끓이실 필요는 없이 이제 이렇게 가볍게 저어서 1, 2분 뜸 들이시면 이제 바로 담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선생님, 그 들깨가루 같은 거는 네. 양이 좀 꽤 되잖아요. 네. 이거 잘못 보관하면 금방 변하던데. 맞아요. 보관하는 어떤 보관하실 때 반드시 냉동 보관. 제가 김치 냉장고에서도 좀 많이 가루를 만들어서 오래 갖고 있었더니 김치 냉장고 안에서도 서서히 그 약간 산화가 진행이 돼요. 맞아요. 냄새도 금방 없어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퍼백 같은 데 담으셔서 공기를 쭉 빼신 다음에 냉동 보관해서 쓰셔야지 끝까지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한번 담아 볼게요. 네. 네. 아주 구수하고 담백한 향이 올라오고 있어요. 야, 이번 주 내내 전반적으로 뭔가 이 네. 보양이 되는 네. 그런 요리들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맑고 좀 개운하고 깔끔한데 네. 와, 향 좋다. 네, 그래서 뭐 이거 재료는 간단하지만 따끈한 보양식 개념으로 네. 드셔보시는 것도 저는 이렇게 목이버섯 들어가면 목이 또 씹는 느낌 맛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팽이 있으신 팽이버섯 조금 넣으셔도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소고기 배추 들깨탕이 완성됐습니다. 오늘의 요리 소고기 배추 들깨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배추 속대를 반 갈라 저며 썰어주세요. 표고버섯은 밑동을 제거한 뒤 얇게 썰어줍니다. 불린 목이버섯은 먹기 좋게 뜯어주세요. 양파는 채 썰고 대파는 어슷 썰어줍니다. 소고기는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 그런 다음 소고기에 진간장, 다진 마늘, 정주, 맛술, 후춧가루, 들기름을 넣어 양념해줍니다. 냄비에 들기름을 두른 뒤 양념한 소고기를 넣어 볶아주세요. 여기에 배추 속대를 절반 넣어 볶다가 남은 배추 속대를 넣어 볶아줍니다. 다시마 밑국물, 양파, 표고버섯, 목이버섯을 넣어 10분 정도 끓여주세요. 그런 다음 대파, 들깨가루, 다진 마늘, 국간장, 소금을 넣어 끓여줍니다. 찹쌀가루와 물을 섞어 찹쌀물을 만들어주세요. 냄비에 거품을 걷어낸 뒤 찹쌀물을 넣어 한 소끔 끓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소고기 배추 들깨탕이 완성됩니다.